하니까 저기까지는 천천히 한 5초 다음에 정도. 오시죠. 이제 3분 49초로 5바퀴째 마무리. 이게 10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기까지는 천천히 한 5초 정도만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서 5초 올리고 해갖고 전체적으로 평균 페이스는 맞도록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자마자 10초로 딱 당겨버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내리막이 있거든요.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어갖고 보면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래도 부장이 좀 덜하네. 출발이 맞아요. 시작이 여기가 대신에 내리막이고, 근데 저희가 오르막이 있으니까 네, 처음부터 4분 20분 네. 딱 가려고 그러면은 약간 다음은 350이라 이제 3바퀴 4분 10초. 4분 10초. 다음은 4분이죠. 4분. 네. 네. 그래도 지금 신발 확실히 여기가 언덕이라서 많이 올라가네. 지금 신발 150 정도. 조금 더 빠르게 가야 돼요. 우리 지금 가는 것보다. 지금 평균 페이스 4분 9초. 아까 내리막 포함해서 하니까 약간만 더 올리면 돼요. 이제 4바퀴 돌았고 평균 페이스 4분으로 뛰었고, 이제 마지막 바퀴 3분 50초 갑니다. 이제 3분 49초로 5바퀴째 마무리. 어때요? 신발 얼마예요? 170이요. 170. 조금만 더. 여기가 마지막 언덕이 되게 어려워요. (3분 50초) 이제 바로 500m 더 조깅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지금 거리 29.25. 천천히 조깅. 이제 사람 많아지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51분. 55. 훨씬 줄이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오늘 제가 30km 훈련을 하고 왔는데요. 인스타에도 공지 올렸지만 30km를 뛰는 훈련이었고, 그 다음에 상암, 하늘공원, 노을공원 둘레 한 바퀴가 5.8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흙길도 있고, 그래서 코스가 되게 다양해서 좀 약간 지루하지 않게 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5.8km 정도 되고, 그거 5바퀴 돌면은 대략 29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km 정도 이제 회복 조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4분 30초 페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4분 30초, 그 다음에 4분 20초, 그 다음에 4분 10초, 그 다음에 4분, 그 다음에 3분 50초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제가 오늘 아까 뛰기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게 바퀴당 그렇게 10초씩 올린다고 해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5.8km에 걸쳐서 약간 코스가 오르락도 있고 내리막도 있기 때문에 처음은 조금 여유있게 그냥 그 페이스로만 시작해도, 처음에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로만 시작해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우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도 심박수 잘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박수가 한 160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 30초 정도일 때는 심박수가 한 135에서 140, 그 다음에 4분 20초일 때 한 140에서 145, 그 다음에 뭐 150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갖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뛰는 걸 보시고 공복에 뛰시냐 아니면 아침에 뭘 먹고 뛰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조금이라도 먹기 때문에 완전히 공복은 아닙니다. 그치만 거의 공복에 가까운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보통 전날 저녁을 최대한 일찍 먹습니다. 그래서 7시, 8시 정도면 식사가 끝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다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아침에 어느 정도 뛰는 거리에 대한 에너지가 준비가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습관이 사실 이 패턴에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날 저녁 그리고 점심 저녁을 최대한 푸짐하게 먹는다. 그 다음에 저녁에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하고 잔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비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너무 늦게 먹게 되면은 분명히 그게 약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녁 식사를 빨리 끝낸다. 그 다음에 일찍 잠자고요.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무조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면은 전날 저녁에 밥을 일찍 먹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거의 다 화장실에서 비워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깔끔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워내긴 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간 거지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 넣고, 그 상태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뭐 먹었냐면요, 그냥 조금이라도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장거리 뛰는 날은 이렇게 먹습니다. 하루 야채 이런 거 하나 먹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는 그냥 아몬드 브리즈만 먹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장거리 뛸 때는 하루 야채에다가, 그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한 컵에다가, 그 다음에 그 크래커 조그마한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곡물 크래커 같은 거 하나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파워젤 하나 준비했고, 결국에는 제가 뛰면서 오늘 30km 뛰는 동안 파워젤 급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오늘 날씨도 괜찮았고 목이 마른다는 느낌도 안 들어서 급수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젤을 먹을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뭐 굳이 안 먹어도 이걸 완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습관 혹은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전날 저녁 식사를 최대한 일찍 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몸을 최대한 적응하면서, 사실 이게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날 저녁 식사를 늦게 하면은 다음날 무조건 화장실을 가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없게끔 최대한 전날 일찍 먹는다. 대신에 아침에는 간단하게 내가 어느 정도 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그거에 적합하게 먹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 뛸 때는 꿀호떡 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정 급하면은 대회 뛰기 전에 파워젤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 먹고, 대회 출발하기 전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습니다. 물론 이게 혈당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긴 하겠죠. 그치만 대회를 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불안정하거나 뭐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우선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파워젤, 그러니까 에너지젤과 관련돼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에너지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뛰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걸 보급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젤을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뛰면서 원래 에너지 보급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뭐 바나나로 할 수도 있고, 뭐 초코파이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젤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젤은 사실 뭐 과당이랑,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액상 과당이랑 이것저것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를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섭취하는 거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갈주나 혹은 내가 이렇게 장거리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그 저장한 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이코노미라고 하겠죠.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덜 쓰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안 되면 파워젤을 먹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거의 파워젤도 그냥 불안해서 풀코스 뛸 때도 한두 개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도중에 뛰면서 에너지가 떨어질까봐 먹는 거지, 저는 과도하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에너지 젤이라고 하는 거는 먹게 되면은 모든 몸에 들어가게 되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소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에너지제 먹고 토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제 종류에 따라서 카페인이 들어간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에너지제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안 먹다가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먹던 사람이 뭐 한두 개 정도 먹으면은 분명히 에너지적인 보급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 그치만 굳이 뭐 훈련할 때 지속적으로 섭취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니까 한 5월 중에 한번 여의도 공원 서브3 페이스로 빙빙빙빙 도는 벙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유튜브랑 그 다음에 인스타 통해서 게시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조금 받을 예정이고요. 인원은 그래도 여의도가 그렇게 막 붐비고 인원이 몇 명이냐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2, 30명 정도? 까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진행하고, 물론 개인 급수, 개인 보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패스트 R3를 신고 뛰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프까지도 되게 너무 괜찮게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신어보니까 이거를 제가 발 쪽, 이거를 꽉 조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내전이 유발되는 게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엘리트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뛴 코스가 약간의 흙길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그런 지면의 변화가 다양해서. 그래서 오늘 느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장거리, 그러니까 여의도나 이런 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풀코스에 적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뛰어보면 뛸수록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어차피 패스트 R3가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 하시긴 하시겠지만요.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